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자, 이번 주간 드디어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심지어는 대학까지 일제히 개학 또는 입학식을 했죠.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야 우리네 정서로는 비로소 봄이 온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제97화 시작합니다. 어느새 행복학교도 97화네요. 오늘 방송은요, 학교와 영화에서 판타지 음악 로맨스 영화,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2007년 개봉 영화를 준비했고요. 교육도서는 모처럼 대학 입시 전략서를 소개합니다. 서울대 입학본부장을 하셨던 권호연 교수님 저서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곡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노래, 김유나의 봄이 오면 피아노 버전으로 들어보시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정말 명품 보컬입니다. 피아노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 김유나의 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첫 코너 들어갑니다. 유미라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직업의 세계, 항공정비사네요. 세상의 모든 직업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이야기의 구성이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돼서 일관성이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요. 의식의 흐름대로가 기획 의도라고 하면 좀 억지스러운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와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3학년에 직업교육 위탁과정이 있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과정입니다. 대부분 대학교 진학을 희망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왔지만 학업을 하다 보니 또는 애초에 진학에 뜻이 없는 경우 고3 때 학적은 그대로 두고 외부 기술교육기관에서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관리로 모든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교육기관에서도 기숙사를 갖춘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학년기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학년 말에는 내년도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각 교육기관에서 안내책자 및 방문이 이어집니다. 기관에서 홍보하러 오신 분께서 우리 학교 졸업생 실적을 보여주셨는데 위탁기관에서 1년 과정과 추가로 2년 교육이수 자격시험에 응시, 항공정비사 면장을 취득해서 각 육군과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총 3년의 과정을 잘 마친 결과입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고는 민항기로의 이적도 가능합니다. 항공 관련 군 경력자는 우대하니까 취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항공정비사가 되기까지는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국토노동부 지정 항공조종사,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과정을 약 2년간 2,41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경로가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항공사에 취업하려면 공인 영어 성적도 필요한데요. 규모가 큰 항공사는 토익 70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특히 영어 실력이 있다면 해외 취업이나 해외 기업과 일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개인 경쟁력을 장착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술 전문성을 필수라는 거. 항공기가 점점 첨단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점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 없이는 곤란하겠죠. 안전한 항공기를 책임지는 항공기 주치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세계 항공정비 산업은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이고 특히 세계 3위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 또한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메카를 목표로 첨단 복합 항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항공정비, 수리, 분해 조립 산업뿐 아니라 드론과 스마트 공항 기술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세계 최대 화물 항공사인 미국 아틀라스 항공의 대규모 항공정비 시설도 인천공항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와 광경이 떠오릅니다. 2026년부터 약 1,8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실력과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일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갖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1982년 상반기 빌보드 차트에서 난리난 노래 제이 가일스 밴드 센터폴드 듣고 왔습니다. 리더인 존 가일스의 이름을 따서 밴드 이름을 정했다고 하네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갑니다. 교육 소식 알아봐야죠. 차원 기자님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네, 안녕하세요. 차원 기자님. 네,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3월이면 또 학교도 개학을 할 거고 또 많이 바빠지겠네요. 네, 개강을 하긴 하는데요. 저 12학점만 이번에 들으면 돼서 오히려 음, 방학보다 좀 덜 바쁠 수도 있습니다. 방학이 워낙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 소식 전하고 이러는 것은 또 오히려 더 많은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겠네요. 아유,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자, 학교에 최근에 대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잖아요, 음, 학교에. 네. 어떻게 그것과 관련된 소식이 오늘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 국회에서 하늘이법과 관련된 간담회가 열려서 제가 그 현장을 취재해 봤는데요. 오늘 그 기사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역시 교육 언론 창에 올라가 있는 기사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언론청에 국회 차든 학부모 단체 하늘이법 땜질식 폭탄교사 낙인법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써서 올린 기사고요. 2월 19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소식 전해 주시죠. 네, 하늘입법 관련해서 많은 지금 입법들이 나오고 있고,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정책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월 19일 날, 그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그다음에 백승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특위, 민주당 교육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차로는
그 교원 단체 간담회가 있었고, 이날 2차로 이제 학부모 단체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하늘이법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학부모 단체들의 의견은 지금 아직 사건에 대한 이 수사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가해자가 지금 중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섣부르게 막 대책들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졸속 입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 공동체의 우려와 불안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진상조사랑 책임규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 이주교육부 장관하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땜질 처방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그다음에 또 이 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광화문에서 얼마 전에 또 그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학부모 단체들이.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세심하고 신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백승아 교육특위위원장도 이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할지 잘 안다고 하면서 이제 시스템 바꿔야 되고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모두가 불안해지지 않게 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찍기를 멈추고 교육 공동체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학부모 단체들의 이야기에도 적극 동의를 표했고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울감이 있는 것과 폭력성이 있는 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개념이고 이 폭력성이 문제가 된 건데 이 교사가 뭐 우울증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울증 있는지 뭐 검증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고 한데 이거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정신병을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앞으로 지금도 이미 그렇잖아요. 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 중에 거의 한 10% 정도밖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병이 있으면은 치료를 받는 게 맞는데 근데 정신병에 대한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할수록 그 치료를 안 받게 되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요즘 좀 인식이 개선돼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예전엔 정말 그런 데 가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렇게 시대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예전에 이제 서희초 때 그 많은 요구 사항이나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들이 분리와 배제 방식으로 나왔잖아요. 학부모들을 다 이제 괴물처럼 묘사를 하면서 잠재적 가해자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때 이제 그렇게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사들한테 또 똑같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폭탄교사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낙인 찍고 배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 학부모 운동하고 교사 운동이 서로 그렇게 배격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대전시에 있는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뭐 더 넓게는 전국의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인데요, 이게. 뭐 학생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 학부모, 뭐 교직원 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가 지원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학습권 보장하고 뭐 안전학교 만들고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담회가 진행이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떤 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분리와 배제 방식으로 접근, 또 그때그때 그냥 땜질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좀 없어지고
정말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그 추천곡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오늘은 그 신해철이 속한 밴드 넥스트가 부른 나라라 병아리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해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이것도 명곡이긴 한데 아마도 의도는 우리 또 차원 기자님이 하늘이와 같은 어린 친구들이 마음껏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이 담겨 있나 봐요. 네, 신해철도 그 얄리를 추모하기 위해 노래를 만들 노래이기 때문에 저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육교육인의 담았습니다. 문화상자 속에서 네, 처음 나와 만난 노란 함께 병아리 듣고 아리를 오시겠습니다. 다시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こんにちは, 봉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수원 외고 1기 시그널 동아리 친구들이 2025년 오늘부터는 고3이 돼요. 그러니 동아리 활동하기가 어렵죠? 이 친구들이 20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교내 동아리 중 라디오 제작 동아리는 희귀하잖아요. 이 친구들의 소회가 더 각별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네요. 모든 친구 인사 다 들어보기로 합니다. 2회로 나누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소중한 꿈 이루길 바라고요.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구예은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를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네요. 믿기지 않게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돌아보면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힘들고 지친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운 한 해를 보내셨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려 봤어요. 힘든 날에도 작은 위로를 주었던 사람들, 행복한 일을 공유하며 함께 웃음을 나눴던 순간들, 함께 많은 고생을 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던 친구들까지 모두가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모든 시간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2024년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 윤예섭입니다. 시그널이 이번 연도에 신설되기도 했고 라디오라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하는 동아리여서 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19기 학생들이 기장, 부기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앞으로의 시그널 동아리의 미래가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시그널은 처음 시도해보는 종류의 동아리였기에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면서 녹음을 하다 보니 새로운 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선후배 관계도 막역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자의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료를 조사하고 라디오를 제작한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해보고 하나의 라디오를 제작한다는 게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부원 개개인들이 많은 라디오를 제작해보지는 못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9기가 이끌어갈 멋진 시그널의 미래를 기대하며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김승빈입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나고 신년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시간이 참 빠르구나를 실감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2학년으로서의 생활을 보내면서 지치는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즐거운 일도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은 1년이었던 것 같아 이 시점에 시원섭섭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제 저희 기수는 내년이면 고3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1년인 만큼 모두가 힘내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이번 연도 동아리에서도 즐거웠고 이걸 듣는 모두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보다 더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널의 주윤서입니다. 2024년에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국제교류로 중국도 다녀오고 인생의 마지막 학생 때 체육대회도 하고 입시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행복했던 기억과 조금은 슬프고 우울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일 모레가 1월 1일이라는 것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고3이 될 것이라는 상상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막상 닥쳐보니 그냥 보통과 비슷한 하루를 앞으로도 보낼 것 같네요. 고3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덜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항상 후회는 남지만 그래도 2024년은 너무 많은 후회로 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학교 프로그램에서 약 1년 동안 녹음을 진행해온 김민정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새해가 밝은 지는 좀 됐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연도에는 작년보다 행복한 일 가득하고 재밌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시그널의 부원으로 활동했던 정채윤입니다. 저는 시그널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들어보기만 했던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았고 제가 생각했던 콘텐츠를 라디오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시그널 부원 여러분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1986년 메카노 노래 듣고 왔습니다. 히조 드라 누나, 달의 아들. 이 곡은 스페인 집시 사이에 떠도는 전설을 메카노가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메카노는 1981년에 결성되어 1992년까지 활동한 스페인 팝 밴드입니다. 학교와 영화로 갑니다. 자, 오늘 영화는 2007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보시겠습니다. 학교와 영화. 예술학교로 전학 온 샹누는 피아노를 잘 연주합니다. 학교를 둘러보던 중 신비스러운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는 옛 음악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서 샤오이를 만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둘 사이에는 애틋한 마음이 싹 트죠. 샹누는 샤오이를 더 알고 싶어 할 때마다 그녀는 비밀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만 짓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피아노 배틀 장면이 있죠. 그 장면 OST로 들어보겠습니다. OST 첫 번째로 연주되는 곡은 흑건으로 쇼팽의 연습곡 중 하나이고 이어서 연주되는 곡은 왈츠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쇼팽의 왈츠 중 하나인데 샹누는 상대방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곡을 연주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은 두 손으로 샹누는 독주 파트에서 왼손으로만 치죠. 탁월한 실력이라는 거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OST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 샤오이의 버전과 샹눈의 버전이 있는데요. 샤오이 버전은 느린 버전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오기 위한 버전이고, 샹눈의 빠른 버전은 샤오이가 죽기 전에 과거로 가기 위해 극적인 변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에 샹눈이 과거의 샤오이를 만나기 위해서 빠르게 연주하는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주걸륜이 남자 주인공 겸 감독을 했는데 영화 음악도 담당했어요. 그리고 작품에서 보시다시피 피아노 연주 실력도 뛰어나죠. 이 영화는 시간을 오가며 사랑하는 영화인데 우연히 발견한 악보가 둘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 OST는 이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한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주걸륜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모두가 대학 입시의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 들어가는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서울대 입학본부장을 역임하셨죠. 권호연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입시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지금 막 고3이 된 친구들은 물론 대학 입시를 현명하게 준비하려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께 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께 대학 입시의 고갱이를 소개한 책이니까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록에 보면요.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입시 전략 11문 11답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은 깊이 있는 학습이 차별화된 세특을 만든다였는데요. 요즘 제가 관심 있게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인데 대학 입시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책은 권호연 교수님의 입시 전략이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자, 학교가 문을 열었잖아요. 학교에는 모든 소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또 다른 구성원이든 그곳은 늘 설레고 기대감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공간이 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서로 보듬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보냅니다. 핑크 마티니, 스플렌돌 인 더 그레스 들으며 오늘 행복학교 문을 닫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